미 동남부 항만 노동자들이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36개 항구의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 대선 장세를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욕시가 퀸즈 일대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그린웨이 프로그램 시행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수돗물 용수로 공사로 인해 수돗물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오늘 새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1일 새벽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자정 직후 필라델피아 항구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했으며 항구 외부의 철도 교차로에서 원을 그리고 공정한 계약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노조는 자동화가 가족을 해친다, ILA는 일자리 보호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트럭을 운영했습니다. 뉴욕 인근의 항구에선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만 1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는 공급망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소비자들로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파업이 몇 주 이상 지속되면 국가의 공급망에 심각한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당초 6년 계약 기간 동안 77%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격인 미국 해양협회는 6년간 50%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 오늘 밤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후보 토론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초박빙 장세를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후보인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후보인 제이디 벤슨 연방 상원 의원은 오늘 밤 9시부터 CBS 방송 주관으로 맨해튼 CBS 방송센터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90분간 펼쳐지는 오늘 토론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오늘 토론의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부통령 후보들은 워낙 선명한 진보와 보수의 캐릭터를 갖추고 있고 큰 차이가 나는 재산 등으로 후보 지명 이후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대통령 토론 못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후보들은 미국 경제의 핵심 쟁점인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불가피하며 난민 유입 문제, 낙태권 및 생식권, 총기 규제 등을 둘러싼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두 사람은 모두 군복무를 했고 흑수저 출신이지만 군복무 뒤 행적은 뚜렷이 달라서 이를 둘러싸고 서로를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오늘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미국 국민을 만나는 데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또 오늘 토론은 대통령 토론과는 달리 상대 후보 발언 때 다른 후보의 마이크를 끄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후보에 대한 생생한 반응이 노출될지 주목됩니다. 뉴욕시가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더글라스톤까지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이른바 퀸즈 워터프론트 그린웨이 프로그램의 주민 의견 수렴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플러싱, 와이스톤, 베이사이드의 포트 타튼 파크를 거쳐 더글라스톤에 이르는 16마일을 수변 그린웨이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중대한 이정표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뉴욕시 공원국 및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스트리버와 롱아일랜드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달 중 워크숍 형태의 오프라인 설명회 3번과 온라인 설명회 등 모두 4차례의 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오는 8일 아스토리아에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16일에는 플러싱에서, 오는 24일에는 더글라스톤 알리폰트 샌더 환경센터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갖고 29일에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절반의 물을 공급하는 용수로가 허드슨강 아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억 달러 보수 공사가 진행되면서 임시적으로 폐쇄됩니다. 이번 델라웨어 용수로 임시 폐쇄는 뉴욕시가 몇 년에 걸쳐 진행해온 공사로 현재 뉴욕시의 19개에 이르는 다른 저수지까지 공사 범위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용수로 폐쇄 이후에도 수돗물은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맛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히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물이라며 물맛이 변해도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델라웨어 용수로는 85마일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로 캐스킬 지역에서 다른 북부 시내를 아우르는 4개의 저수지의 물을 운반합니다. 한편 용수로 누수는 수십 년째 지속된 문제로 10년 전부터 강 아래로 2.5마일 우회로 터널을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을 임시 방편으로 택해왔습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새로운 터널은 폐쇄 기간 동안 기존 터널과 연결될 예정이며 이는 대략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DEP는 북부 용수로 누수 문제도 오는 달에 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쿨버스 운전기사 부족과 계약 문제 등으로 뉴욕시 학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17,500명의 운전기사가 있는데 여전히 300명에 이르는 운전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운행 진영과 노선 연장 문제 등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리스브룩 뉴욕시 교육부 소속 공립학교 대중교통운영위원장에 따르면 23-24학년 학기에는 8만 건의 운행 지연이 보고됐습니다. 부모들은 이번 연도 들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의 기저엔 교육부와 스쿨버스 회사 간에 45년 된 낡은 계약에 있다고 리스브룩은 30일 열린 학교 버스 시스템 개선에 관한 시의회 공청회에서 말했습니다. 리스브룩은 새로운 계약은 더 많은 회사들에게 경쟁 입찰 기회를 제시할 것이고 이는 버스 시스템 향상과 더 많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는 로컬 1181 스쿨버스 노조와의 협상된 직원 보호조항 삭제 없이는 계약 사항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013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근로자 보호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쟁 입찰 계약을 시행하면서 스쿨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새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연장자 순의 원칙에 따라 기존 운전자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업은 한 달여간 지속됐고 장애 아동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는 직원 보호 조항을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반복적으로 연장해왔고 올해도 다시 계약을 연장할 계획으로 전망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게 코로나19 초기 요양원 입원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전격 기각됐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어제 다니엘 아비니가 브루클린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부친이 사망하자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측근 참모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격 기각했습니다. 아비니는 쿠오모 주지사와 측근 참모들이 2020년 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고 요양원에 잔류케 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 등 요양원 입원자들도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쿠오모 주지사와 측근 참모들이 요양원 코로나19 사망자를 축소 조작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주지사 책임론이 커졌고 다른 사망자 유족들도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올해 초 쿠오모 주지사 측이 제출한 기각 요청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한 뒤 어제 전격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쿠오모 주지사 측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측은 지난 4년간 일부 세력들이 요양원 코로나19 사건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공격했다. 이번 기각 판결로서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다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쿠오모에게 천군만마격의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에드벌론을 띄우는 격으로 간간히 출마설을 흘려왔지만 아담스 시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5년간 미국에서 피살된 한인이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한인 인구, 관광객이 훨씬 적은 나라의 한인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에서 피살된 한인은 28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피살된 한인 77명 중 36%에 달하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 기간 중 미국에서 발생한 한인 피해 범죄는 살인이 28건, 강도가 34건, 절도가 494건, 강간 및 강제추행 17건, 납치감금 8건, 폭행상해 134건, 사기 121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에서 5년간 한인 28명이 피살됐다면 1년에 약 6명 꼴이어서 외교부가 실제 피해를 제대로 집계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같은 기간 세계적으로는 13,129명이 범죄 피해를 입었고 미국 피해는 839건으로 스페인 1,450건, 이탈리아 1,172건, 프랑스 1,120건에 이어 네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미국 이민 인구가 이들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을 찾는 한인 관광객들도 이들 국가의 몇 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교부 통계는 주먹구구식 통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제외 공간을 통해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는 제외 국민의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집계하지만 언론 보도를 반영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신빙성이 없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대선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경합주 민심 쓰다듬기에 나섰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를 방문, 허리케인 헐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필요한 지원과 자원이 지역사회에 계속 제공되도록 하겠다. 우리는 얼마가 걸리든 여러분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모금 활동을 펼쳤던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워싱턴 DC로 복귀, 재난 수습에 나선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구 활동이 최우선이며 이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빨리 피해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리케인 피해가 집중된 조지아주의 발도스타를 방문했으며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큰 피해를 입은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핵심 경합주여서 허리케인 피해가 대선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대선을 불과 몇 주 남긴 급박한 상황이지만 위기가 닥치고 동료 시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주민들을 위해 트럭에 구호품과 휘발유를 싣고 왔다고 말했으며 일론 머스크와 언론에 통신이 끊긴 지역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메리랜드주에 이어 미국 50개 주 중 두 번째로 사립대의 기부금 입학, 동문자녀 특혜 등을 금지시켰으며 뉴욕주 등도 이 같은 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사립 및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9월 입학생을 선발하는 올해 입시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내 서부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포드 대학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등 주요 사립대는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것이 금지되며 지원자의 가족이 해당 대학 출신이어서 특혜를 받는 이른바 레거시 입학도 전면 금지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 보다 나은 곳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운 좋은 소수에게만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필틴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대학 입학에서 재산이나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의했으며 상하원 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스탠포드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은 신입생의 14% 정도를 기부금을 낸 사람의 자녀나 동문들의 자녀에게 배정하는 등 6명 중 1명 정도는 돈만 많이 내면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메릴랜드주가 가장 먼저 이 같은 법을 제정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두 번째입니다. 교육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점에서 누구나 대학 입시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대학에 강의동을 지어주거나 도서관을 지어준 대가로 특히 입학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미국인의 견해라는 점에서 뉴욕주도 이 같은 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다음 달 금리 인하 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단계적 금리 인하를 시사, 일단 다음 달은 베이비 컷이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열린 전미 실물 경제협회 연설에서 미국 경제는 견고한 상태이며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는 이미 시사한 대로 궤도 위에 올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B컷에 대해 적절한 정책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강세와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지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업률의 고통스러운 상승 없이 물가 안정을 위한 좋은 진전을 만들었다. 이제 물가 상승률 완화를 위한 추가적 노동시장 과열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전미 실물 경제협회 회장과의 대담에서 연준 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 단계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며 일단 내달 B컷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11월 회의에서 연준이 B컷을 단행할 확률이 35%로 지난달 27일 53%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모기지 금리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2년 2개월 만에 재융자가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의 모기지 재융자 지수가 전주보다 20% 상승했으며 1년 전보다는 무려 2.75배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해당 시기에 금리를 0.5%포인트 B컷을 단행함에 따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이자가 6.13%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저소득자 대상의 연방주택관리국의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이자는 6.12%에서 5.99%로 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재융자 신청 건수가 2020년 7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았으며 전체 모기지에서 재융자 신청이 차지하는 비중도 51.2%에서 55.7%로 증가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상승으로 평균 모기지 대출 규모는 41만 3,1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전체 모기지에서 신규 모기지 비중이 감소한 것은 재융자 신청은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서둘러 대출을 받는 반면 새 주택 구매에 따른 신규 모기지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H마트 푸드홀 음식 사진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H마트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달간 H마트 뉴욕과 H마트 뉴저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H마트 스마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선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후 H마트 뉴욕과 뉴저지 지역 매장에 위치한 푸드홀의 음식 사진과 스마트카드 번호를 1:1 채팅창 메시지로 전송하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에 H마트 푸드홀 음식 사진 챌린지에 참여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H마트 스마트카드 3,000점이 증정되며 이벤트 당첨자는 2024년 12월 3일 카카오톡 1:1 채팅 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H마트는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와 언제 어디서든 H마트에 대한 고객 의견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그림자 측근으로서 연방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티모시 피어슨 고문이 어젯밤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소 현 브루클린 보로장이 자신도 튀르키예 공직자로부터 선물과 무료 여행 제안을 받았으나 낚시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맨해튼 월스트리트 인근 쿠바 음식 레스토랑의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5학년 학생은 올 가을부터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무제한 지원할 수 있으며 8학년도 지원학교 제한이 없어집니다. 뉴욕타임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올린 글을 통해 유권자들이 해리스와 정치적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리스만이 대통령을 위한 유일한 애국적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미은행 반일이 행장이 금융업 전문 매체 아메리칸 뱅커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여성 경영인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일이 한미은행 행장은 2019년 한미은행장 취임 후 혁신주도, 서비스 강화, 우수 포용성 문화 도입 등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10월 1일부터 전기차 구입 시 3.3%의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구입 판매세는 6.6%로 높아집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4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